긴장감이 맴돌고 있는 삼성동 자택의 분위기입니다. 정성희 위원님, 검찰의 소환 조사까지 100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좀 쓸만한,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쓸만한 변호사를 찾지 못해서 아직까지 사람을 찾습니다.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데, 검찰 조사에서 말입니다. 잠시 후 뭐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이죠. 변호인으로부터 나온 얘기인데, 박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 동물육이 빼고요. 13가지인데 13가지 전부에 대해서 지금 부인할 거라는 그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보도의 신빙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3가지 지금 뇌물 뭐 여러 가지 강요 포함해가지고 13가지를 전면 부인하게 되면 그 결과는 구속이거든요. 구속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박 대통령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이 지금 20명이 구속이 돼 있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옆방에 지금 현재 뭐 안종범 씨라든가 최순실을 불러다 놓고 부인할 경우에 바로 조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구속된 20여 명이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거는 이제 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이 다 된 사안들이라서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3가지를 전부 구속을 부인을 하게 되면 박 전 대통령한테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닐 것 같아요. 이것은 일종의 대외적인 전략이고,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시인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부인을 할 것인지 굉장한 지금 두뇌 싸움이 오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아니면 이 검찰의 분위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해 줄 만한 사람이 아직 없다. 뭐 이런 의미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다른 곳에서 불거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보안 손님을 청와대로 날랐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후 삼성동 자택으로 거처를 옮긴 이후에 밤샘 취재를 하는 저희 채널A 취재진에게 보안 손님의 정체가 목격됐습니다. 역시 이영선 경호관이 사복을 입은 채 보안 손님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역시 김남준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빠져나온 검정색 중형 승용차. 차량의 뒷좌석을 가려 누가 탔는지조차 알 수 없게 보안에 신경을 썼습니다. 이 의문의 차량을 직접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삼성동 자택을 나서 곧장 인근의 봉은사 주차장으로 들어섭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이영선 경호관.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이 경호관은 야구 모자를 푹 눌러써 얼굴을 최대한 가렸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30대 여성과 40대 남성도 함께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다가서자 박영선 장관님이시죠? 안녕하세요. 화들짝 놀란 이들은 얼굴을 가린 채 다시 차량에 탑승해 주차장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인터뷰를 위해 이 차를 뒤쫓았지만 30분 넘게 삼성동 일대를 빙빙 돌며 취재진의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이영선 경호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을 몰래 빠져나와 이곳 봉은사 주차장에 내렸습니다. 주위의 시선을 피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영선 경호관 모습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경호관이 탄 차량은 하루에도 여러 번 삼성동 자택을 들락날락하는데 누가 탑승했는지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 경호관이 청와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차량을 통해 삼성동 자택으로 보안 손님을 실어 나른 게 아닌지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삼성동 자택에 있었던 30대 여성의 정체에도 궁금증이 쏠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네, 윤태호 실장님. 이 청와대에 있을 때 이른바 청와대로의 프리패스, 보안 손님 때문에 정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 채널A 취재진에게 목격된 건 또 다른 30대 여성, 보안 손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역시 이영선 행정관이 가죽 잠바와 야구 모자를 쓰고 인근의 봉은사 주차장에 뭔가 차량을 갈아타서 들어간다. 이거 나눠봐야 되는 게요.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자연인이기 때문에 뭐 누구를 만나든지 뭐 본인의 자유입니다. 무슨 뭐 범죄를 하지 않는 이상에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성이 뭐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분이고 박 전 대통령하고 개인적 관계가 있는 분이겠죠. 그러니까 만났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다른 거예요. 이영선 전 행정관 지금 경호관 신분입니다. 저는 이제 경호관으로 이게 신분 이전이 된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제에서 파면돼가지고 모든 예우를 받지 못하고 경호만 받습니다. 근데 이 경호라는 게 개인 수발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예.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그 경우에 한정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런 식으로 이제 개인 수발을 드는 것은 경호원의 임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여성은 누군지 모르지만은 지금 청와대 현직 행정관이 옆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남성이요. 그렇죠. 예.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제가 이제 비서실장, 경호실장 왜 사표 왜 안 수리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자연인의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 보좌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뭐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나라에서 이제 월급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지고 청와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월급 받아가지고 있으면서 일은 삼성동에서 하면은 그 삼성동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세비 받아가지고 삼성동에서 일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비판도 받는데 똑같은 거죠.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저는 이 삼성동 일을 하는 게 아닌가 그게 매우 의심스러워요. 예. 자, 지금 어젯밤에 김병민 의원님, 예. 이영선 행정관이 탄 K7 검정 세단과 저희 채널A 취재 차량이 이 삼성동에서 추격전까지 벌였어요. 네. 저희는 그냥 인터뷰 한마디 하려 했을 뿐인데 갑자기 막 K7이 다름질을 하더니 봉은사부터 삼성동을 1시간 반가량을 맴돌다가 결국엔 어딘가로 사라졌는데 왜 이렇게 감추고 싶어 하는 걸까? 어저께 뉴스를 저도 봤는데 예. 너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냐하면 봉은사 주차장이 설마 여기까지 따라왔겠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자가 다가서니까 정말 황급히 얼굴을 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야구 모자를 썼다는 건 뭔가 숨기고 싶었다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영선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 워낙 얼굴이 알려졌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을 드나드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건데 과연 함께 갔던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특히나 함께 갔던 30대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 같은 경우에 대한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는데 예. 같은 경호관 출신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날 있었던 옷 매무새라든지 신발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경호관의 차림새는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써 한 5일 가까운 기간 동안 굉장히 어찌 보면은 자택 내에서 나오질 않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외로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들어가서 뭔가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고자 예.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 앞서 윤 실장님 얘기처럼 이제 자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들어가고 말고가 범죄적인 혐의가 아니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소지는 분명히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집을 보면은 거의 저는 이 정도 상황이면 자택연금 같다는 수준까지 생각이 들어요. 아, 연금 수준이다. 예,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그 군중들, 시위대 집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언론 입장에서는 그곳을 안 가볼 수가 없는 상황이겠지만 이런 악순환의 고리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위 말해서 창문 하나 열지 못하게 되는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예. 굉장히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참 고민이고 걱정이 되긴 합니다. 박성규 전 청와대 대변인, 의미는 다르지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함께 일을 했던 입장으로서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에 행동과 그의 삶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유영아 변호사도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가는 모습 저희가 생중계해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그냥 정정당당하게 대낮에 들어가도 되는데 왜 밤에 위장을 하고 야구 모자를 쓰고 봉은사 인근에서 이렇게 감추려 할까? 이런 기자적 궁금증도 있고요. 네, 대낮에 들어가도 될까요? 제가 볼 때 기자들 정말 고생하시고 예. 지금 윤 교수 얘기하셨는데 김 교수 얘기하셨는데 가택연금 상태죠. 아마도 들어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기자들이 24시간 지켜보지 있지 않거나 좀 자유로운 상태가 좀 자유로워 갈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 누구도 저기 들어가면서 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이 맞습니다. 왜? 손님의 입장에서. 예,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임기를 제대로 마친 분 아니에요. 예. 임기를 마치고 환영받고 들어가신 분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중간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해서 거기다가 지금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네. 집에서 지금 거의 연금 상태였는데 거기 들어가면 만나는 사람들조차도 너 왜 갔다 왔느냐, 거기 왜 무슨 이유가 있었느냐, 과거 어땠느냐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첫날 집으로 돌아오는 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얘기했던 우리는 지금 삼성독박 3박이라 그랬던가요? 그분들도 지금 나타나지 못하잖아요. 3박. 예, 왜 못 나타날까요?
그분들이 가지는 부담감을 어떤 분이 표시를 했더라고요. 인간적인 도리를 하고 싶어서 갔었는데 사조 정치를 재개하려고 한다. 그걸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좀 관찰하려고 예. 한다. 이런 오해가 있어서 우리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안에서 어떤 생각할까? 그렇죠. 이만큼 국민의 관심이 증폭돼 있고 네. 이만큼 국민의 분노가 이 사건과 관련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제는 참모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통해서 본인이 처한 상황 다 보고 본인이 검찰 조사 나가가지고 해야 할 일들, 어떤 일들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조금 전에 우리가 정성희 의원님 얘기하셨는데 검찰 조사 저는 굉장히 신경 써서 누구든지 다 그렇겠지만 지켜보는데 13개의 혐의를 부인할 거다? 그렇죠. 그거 누구도 얘기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습니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 예. 어떤 피의자도 조사받으러 갈 때 부인하고 싶어 할 거예요. 예. 잠시 후에 예. 그 얘기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보안 손님만 목격된 게 아니라 어제 우편 묶음이 삼성동 자택으로 도착을 했는데 KT에서 온 통신요금 고지서인데요. 이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이 아니라 안봉근님. 잘못 왔나? 주소가 이게 맞거든요. 왜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에 안봉근님이라는 이름의 통신요금 고지서가 왔을까? 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해봤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는데요. 10여 년 전 집전화를 개설할 때 당시 안봉근 비서가 명의로 설치한 것이다. 해당 고지서는 집전화 요금이다. 그렇죠. 아마 저는 문제 없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름으로 예. 통장은 하나 있을 것 같긴 한데 나머지 집과 통장 빼놓고 나머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는 거래하는 예를 들어 신용카드라든가 휴대전화 요금이라든가 아니면 집전화 요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박 전 대통령 이름으로 개설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의 그런 것들을 할 줄도 모르고 또 그런 것이 이제 보안이나 또 어떤 해킹이나 이런 위험 때문에 아마도 주변 사람들이 다 이름으로 하지 않았을까. 박 대통령의 이름으로 된 개인 휴대폰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던 어떤 그 일단이 이번에 이제 기자들이 삼성동 자택을 취재하면서 드러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재직실에 주로 차명폰, 대포폰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데 최순실과의 관계를 이제 어떻게든 숨기고자 했던 의도도 있지만은 과거부터 이렇게 남의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했던 그런 관행이 청와대까지 그대로 이어지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이것에 나와서도 이제 그런 관행이 그냥 있던 것이 그런 모습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없다. 워낙 일거수일투족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다 지금 문제가 없다 쪽으로 판명이 나고 있어요. 뭐 다행이죠, 문제 없으면. 박근혜 대통령 측 관계자가 이렇게 뜨거운 취재 열기에 대해서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심신이 쇠약해져 있고 건강도 뭐 썩 좋지 않은 상황인데 기자들이 자택 옆 건물 옥상에서 자택을 계속 찍고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창문도 열지 못하고 집 마당에서 산책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네, 가택연금 상태라는 그 표현에 저도 사실상 동의하고 예전에 사실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내려가셨을 적에 이제 기자들이 앞에 있어서 참 이거는 개인 사생활의 절대적인 침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마찬가지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 안에서 창문도 못 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할까 여러 가지 좀 인간적으로는 좀 측은하다 이런 느낌은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자들이 언제까지 저기서 소위 말하는 뻗치기를 할 것인가 그거는 아마 검찰 조사 이후에 어떤 상황을 봐서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해요. 근데 참 문은 닫혀 있고 저기 들어오는 사람들도 사실은 외부에 눈에 띌까봐 또 저렇게 밤에 사실상 위장해서 들어와야 되고 저 상황을 아마 본인도 굉장히 좀 가슴 아파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스스로 약간 좀 자초한 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박 대통령 스스로 어떻게 보면 만든 어떤 연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검찰 조사에 어떤 식으로 임하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혐의 자체를 모두 부인했었고 그 전에 이제
탄핵 과정에서 헌재에서 대리인단들이 다 부인했었고 지금도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다 부인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렇다면 그것을 변호해주고 이럴 뭐 법조인들도 들어갈 테고 여러 사람들이 들락달락 할 테죠. 그리고 과거에 이 사건과 연루됐던 또 다른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속 기소된 20명 제외하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좀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가택 연금 상황을 처한 걸 취재하는 기자들도 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굉장히 그렇죠. 연민도 느끼고 안타깝게 느끼지만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국민들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가 아직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기자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취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삼성동 자택에서 한때 문전박대를 당했던 인물 김평우 변호사는 과연 그 문전박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또 이 기자적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정규제 TV에 인터뷰를 했더군요. 뭐라고 답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2월달 중간에 그 뵀던 때 그때보다 훨씬 더 건강하시고 예. 또 아주 얼굴이 웃는 얼굴이시고 오히려 오히려 저를 위로하십니다. 예, 예. 저를 위로해서 제가 예. 이분은 역시 그 어려움을 많이 이겨내신 분이구나. 예.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많은 그 고통을 다 겪고도 저렇게 웃을 수가 있나. 순교자 박근혜 이런 그 타이틀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거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그 예. 모습이 마치 잔다크라는 그 예. 성인의 이야기가 연상이 되는 그런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 예. 김평우 변호사 정규제 TV와의 인터뷰에서 문전박대 아니다. 난 만났다. 순교자 얘기도 나왔고요. 잔다르크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월에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 진행 중일 때는 2월에 남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했는데 약속이 안 된 상황에서 갔다가 그때는 못 만나고 다음에 만난 것 같은데 아마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만나서 할 것 같아요. 김평우 변호사가 돌아간다고 하죠. 지금 현재 미국으로요? 미국으로 예. LA에 살고 있는데 일단 한국으로 들어온 지 좀 제법이 됐고 가족들도 기다리니까 들어갔다가 나중에 한두 달 있다 다시 오겠다고 하니까 인사 차원에서 이제 만났을 것 같고, 그런데 역시 이제 그 김평우 변호사 실망시키지 않네요. 지금 저렇게 13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순교자나 잔다르크라 비유하는 것이 적절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을지는 의문입니다. 예, 김평우 변호사가 이제 한국에서의 변호 생활을 접고 미국으로 돌아간다라는 근원까지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